5강 시작하겠습니다. 5강은 유페이퍼 플랫폼으로 전자책 유통하기 부분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여러분 4강 뒷부분에 북크크 플랫폼으로 전자책 유통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급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 시간 30분이 넘어가면요, 제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가능하면 30분 전후로 끊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 강의에서 좀 급하게 넘어온 부분들 한 번 더 좀 설명드리고 뉴페이퍼 플랫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북크크 다시 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자책, 그죠? 4강에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책 만들기. 여러분, 여기에서 새 전자책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승인 받기 이전에 계속 진행했던 부분은 어디에 남아 있다 했습니까? 바로 임시 서재에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클릭하면 보십시오. 진행은 했지만 승인까지 가지 않은 모든 부분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지우고 싶다면 삭제를 누르시면 되고요. 우리는 하다가 말았던 이 전자도서 수정 누르시면 됩니다. 수정 누르시면요, 우리가 아마 가격 정책까지 다 했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뭐 10,000원으로 설정을 해뒀지만 북크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전자책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책 가격을 거기에 맞춰서 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물어와요. 종이책 대비 전자책을 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해야 적절한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보통 종이책 가격 대비 60에서 70% 정도를 전자책 가격으로 책정을 해요. 10,000원이라면 7,000원 혹은 뭐 6,000원 정도. 물론 나는 더 많이 팔고 싶다, 더 많이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60%보다 더 떨어뜨려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크크 보시면 최소 가격이 0원이거나 1,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0원을 심지어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팔겠다는 생각 아니고 그냥 배포하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요, 이걸로 금액을 정하시면 돼요. 나는 내 책 가격이, 종이책 가격이 10,000원이다. 한 70% 정도 선으로 할래? 그럼 7,000원. 입력하면 최종 정가가 7,000원이 되고, 북크크가 얼마를 떼간다? 30%를 가져가요. 북크크가 30, 작가는 70. 대부분 유통하는 플랫폼이 이 정도 금액이에요. 이 정도 금액.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크크 플랫폼은 다른 인터넷 서점으로 유통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북크크 서점 안에서만 유통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강의 들으시기 전에 북크크에 서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북크크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북크크 서점 들어와서 책 구입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북크크 플랫폼으로 책을 만들어 본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북크크 플랫폼으로 전자책을 유통할 수는 있지만 구입하는 구매자가 거의 없다. 하지만 저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북크크는 인터넷 서점으로 유통 안 되니까 제가 이어서 유페이퍼라는 플랫폼으로 인터넷 서점으로 유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라는.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확인 누르시면요. 어, 최종 확인. 그러면요, 제가 앞서서 다 선택한 부분들을 이 메뉴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도서 소개, 도서 목차, 저자 소개를 이 부분에 입력하면 입력된 대로, 그죠? 북크크 서점에 그대로 오픈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서 제출 누르면요, 북크크에서 확인해서 우리 쪽으로 어떻게 한다? 최종 시안을 보내줍니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자책으로 올리기 전에 표지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내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 있는지, 그죠? 그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최종 시안을 확인하고 오케이 하면 북크크에서 승인이 나서 북크크 서점에 정식으로 등록되고 판매가 된다 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식 따라서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최종 승인이 나기 전에
마지막 시한을 내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못 걸러내면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니 북크크 너희들이 왜 이 부분 못 걸러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최종 시한은 누가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확인해서 오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후의 책임은 제가 져야 됩니다. 뭐 오타가 있다, 뭐가 잘못됐다,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요. 5,000원, 파일 교체비 5,000원을 내셔야 돼요. 이후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 자, 그다음 이제 뉴페이퍼로 넘어갈게요. 뉴페이퍼. 뉴페이퍼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크크는 북크크 자체 플랫폼에서만 전자책을 유통해 준다. 하지만 나는 예스24, 교보문고, 그다음에 알라딘, 뭐 밀리의 서재 여러 플랫폼에 다 유통하고 싶다. 그것을 해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중에 저는 유페이퍼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유페이퍼 사이트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나 뭐 어느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셔도 유페이퍼는 검색이 되고요. 여러분들 뉴페이퍼 통해서 내 책 유통시키고 싶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당연히 회원가입이죠. 회원가입은 여기 사람 이미지죠. 아이콘 클릭하면 로그인하기 창이 뜹니다. 제일 왼쪽은 로그인, 가운데는 요 가입. 그죠? 여러분은 회원 가입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그인.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찾기는 뭡니까?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잊어먹었다. 그럴 경우에 내가 등록한 메일 주소로 보내줍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저는요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상단 오른쪽에 있는 메뉴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왼쪽에 있는 요 아이콘은요. 로그아웃 하기입니다. 로그아웃. 로그아웃 하고 싶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요 메시지 표시는 뉴페이퍼에서 나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내줄 때. 여러분 최초 회원 가입하시고 이러면 알림 메시지 같은 게 옵니다. 요 클릭하시면 메시지가 저는 다 지워버렸어요. 뭐 굳이 필요 없으니까 나에게 보낸 메시지가 여기에 저장이 되고요. 그다음 요 위에 뭐 상단에 더 여러 가지 메뉴가 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다음 돋보기 있죠. 돋보기를 이렇게 클릭하면 서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서치라고 돼 있는데 바로 뭐냐? 제가 메인으로 나가 볼게요, 일단. 어, 여기에서 돋보기 다시 무얼 검색하시겠느냐? 즉 뭐냐? 여러분, 뉴페이퍼는요. 이 전면 이 메인 있죠. 이 화면이 인터넷 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뉴페이퍼를 통해서 전자책을 유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뉴페이퍼를 통해서 유통되는 모든 전자책을 이곳에서 뭐 할 수 있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공간에서 구입해서 내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책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기능은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클릭해서 제가 진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보십시오. 유페이퍼에 저장돼 있는 또 유페이퍼로 유통되는 모든 진로와 관련한 키워드의 전자책을 쭉 나열해 줍니다. 제 책이 있죠. 그죠? 진로도 나다. 여러분, 유페이퍼는요. 개인이 책을 만들어서 유통할 수도 있고 출판사 등록이 되고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자도 책을 만들어서 유통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출판사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제 출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출판사 명으로 뉴페이퍼를 통해서 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출판사를 만들지 않은 개인이야. 그럼 개인은 누구 이름으로 책이 출판될까요? 어느 출판사 이름으로? 예, 유페이퍼 출판사 이름으로 출판되는 거예요. 북크크에서 북크크에서도 개인인 경우에 어느 출판사 이름으로 책이 출판됩니까? 북크크 출판사 이름으로 출판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유페이퍼는요. 유페이퍼 출판사 이름으로 전자책이 출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유페이퍼에서 ISBN도 신청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왜? ISBN은
유페이퍼가 아니고 출판사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구매해서 10,000원 구매라고 돼 있죠. 구매. 그래서 내가 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 다른 책 한번 볼게요. 들어가서 이 책 한번 봅시다. 공부가 죽도록 싫은 너에게. 제목이 재밌는데 보십시오. 출판사 이름이 뭐라 돼 있습니까? 유페이퍼잖아요. 바로 이 책의 저자는 출판사 등록이 안 돼 있는 개인인 거예요. 유페이퍼 이름으로 출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 상단에 잘 보십시오. 지금 진로도 나답게는 나다운 페이퍼라 돼 있다가 이 책 클릭하니까 야호야이 페이퍼 이름이 독특한데 이렇게 페이퍼가 바뀌어요. 이 아주 유페이퍼가 독특한 구조입니다. 뭐냐면 유페이퍼라는 전체 공간 안에 내가 책을 만들잖아요. 혹은 회원 가입을 하잖아요. 나만의 공간을 또 만들어 줍니다. 내 공간을. 그래서 내가 책을 등록하거나 만들어서 내가 책을 구매하거나 그죠? 이 모든 부분이 바로 나만의 페이퍼에서 저장돼 있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호야이 이름도 독특한데 이 저자가 만든 모든 책은 이 페이퍼에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블로그처럼 돼 있지만 블로그는 아니에요. 블로그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유페이퍼 안에 하나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 줍니다, 작가에게. 여기 보시면 다시 나가면요. 이 책 클릭해 볼게요. 성인 진로 가이드 유페이퍼에서 나오는데 또 보십시오. 두드림 책방. 아예 이분은요. 책방이라고 자기 페이퍼 이름을 그렇게 바꿨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 놓냐면 사람들이 책을 구입하러 들어올 때는 유페이퍼 전체 인터넷 서점에서 그냥 클릭해서 구매가 아니라 그 책을 지은 저자의 작가의 페이퍼로 들어가게 링크가 걸려 있어요. 음. 그래서 아예 독립적인 진짜 이 사람은 자기 서점처럼 꾸며 놓은 거예요, 그 사람. 요 상단에 클릭하면요. 두드림 책방 클릭하면 보세요. 이 저자가 지금까지 전자책 출판한 게 이렇게 많아요. 다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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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욱. 자기 출판사가 없는데 다 유페이퍼로 출판한 거예요. 그죠? 밑에는 다 박성욱, 박성욱. 정말 책 많이 출판했네요. 이게 유페이퍼 안에 자기만의 서점 이 따로 자기만의 페이퍼로 뉴페이퍼는 제공해 줍니다. 이런 공간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뉴페이퍼 통해서 전자책은 한 권밖에 출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다운 페이퍼 클릭해 볼게요. 저는 책이 한 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 어떤 작가, 그 작가의 모든 출판한 전자책을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줘요. 이것은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장점이 될 뿐만 아니라 그쵸. 등록한 사람도 나만의 페이퍼에서 내가 다 정리하고 등록하고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그게 인제 이게 서치 기능이고 그다음 지금 나다운 페이퍼에 들어온 거잖아요. 나는 다시 유페이퍼 홈으로 나가고 싶어. 아무리 이거 상단 클릭해 봐야 나다운 페이퍼로 계속 들어옵니다. 나다운 페이퍼 홈으로. 그럼 나는 유페이퍼 홈으로 나가고 싶다. 바로 이 유. 이게 바로 클릭해야 유페이퍼 홈으로 인제 나가져요. 이 유페이퍼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요 집 있죠, 집. 집 이미지는 홈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걸 클릭하면 내가 등록한 내 페이퍼로 들어옵니다. 클릭해 볼게요. 어 나다운 페이퍼 아까 보셨던 거잖아요. 그죠? 내가 회원 가입했을 때 그 아이디로 나만의 페이퍼가 등록이 돼서 만들어진 쪽으로 들어온다. 클릭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나만의 페이퍼에 들어왔을 때 요 상단에 요 메뉴들이 두 개가 더 생성됩니다. 원래 이 메뉴하고 이 메뉴는 원래 있어요. 있는데 요 메뉴도 이름이 약간 바뀌긴 했는데 유페이퍼 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두 가지 나만의 페이퍼에 들어오면 생성되는 요 메뉴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내 페이퍼에 들어왔습니다. 내 페이퍼 요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바로 뭐냐? 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음 부분을 그러니까 개인정보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페이퍼 뭐 이름하고 그죠? 최근 방문자 여러 명이 방문했네요. 그죠? 출간한 콘텐츠 저는 한 권밖에 유통 안 하니까 한 권.
저는 구매한 게 없습니다. 그죠? 구매한 적은 없어서 구매 콘텐츠가 없고 제 페이퍼 여기에 들어온 즉 제 책을 클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총 467번 방문이 됐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페이퍼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프로필 수정하기 하면 그죠? 내가 파일 선택해서 이 이미지도 수정할 수 있고요. 페이퍼 이름도 제가 지금 수정해 볼게요. 공간 나다. 그죠? 이렇게 페이퍼 소개, 페이퍼 이름 하면 바뀌었죠.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메뉴는 클릭을 하면 뭐 팔로잉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메뉴들이 있고 요 두 메뉴는 제가 나가서 설명할게요. 바깥에 유페이퍼 홈에서 설명할게요. 일단 이 메뉴부터 이 메뉴까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다음 마지막 세 줄짜리 메뉴. 이 메뉴는 어떤 메뉴냐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와 요 부분, 그죠? 이 메뉴를 다 모아서 이 공간에 다 제공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로그아웃, 메시지, 내 페이퍼 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분류, 신규 인기. 보세요. 분류, 신규 인기. 이것은 홈에 유페이퍼 홈으로 나가면 홈에도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왼쪽에 몰아서 다 똑같이 지금 제공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이용할 필요 없어요. 보면 분류부터 다운까지가 바로 뭐냐? 인터넷 서점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유페이퍼가 인터넷 서점 기능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이게 분류 보시면 로맨스. 나는 로맨스의 판타지물이 뭐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유페이퍼에서 보고 싶다.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신규 유페이퍼를 통해서 새로 등록해서 유통하고 있는 전자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인기 요즘 유페이퍼 통해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책들 보실 수 있는 다 그런 메뉴예요. 자, 그다음에 이 페이퍼 요 메뉴는 자 기간 구독제 페이퍼라고 해서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회원 가입하는 순간 유페이퍼에서는 나만의 공간을 준다. 그죠? 내 페이퍼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페이퍼 통해서 10권, 20권의 책을 출판해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어디에 저장돼 있다? 그 사람만의 페이퍼에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있죠. 나는 홍길동이라는 저자의 책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 이 사람. 이 사람이 책을 계속 만들어서 유페이퍼 유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든 그 책들 있죠. 그것은 홍길동이라는 페이퍼에 다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독특하게 유페이퍼는 그 페이퍼를 기간 구독할 수 있어요. 기간을 정해서 구독제가 됩니다. 그 사람의 페이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만든 책을 구독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은요, 본인이 설정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뭐뭐뭐뭐 원장 창업 관련 도서 7일 구독권 6,900원 내면 일주일 구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저 책을 구독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책 한 권만 보유했는데 예, 뭐 이러면 구독할 사람 거의 없겠죠. 그죠? 1개월 정기 구독권 3,900원으로 와, 145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구독 누르면은 그죠? 1개월 3,900원 내고 이 사람이 설정해 놓은 책들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이게 구독제, 페이퍼 구독제입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신규 판매자 페이퍼는 이제 새로 진입한 신규 가입자들 있잖아요. 유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페이퍼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소개. 여러분도 이제 처음 만들면 여러분 신규 페이퍼로 이렇게 안내를 해 줍니다. 이 페이퍼. 그런 내용이고요. 이 페이퍼는 그다음 요 아이콘은 게시판, 공지사항 게시판, 문의사항 게시판, 도움말 이런 게시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공지사항 클릭하시면 쭉 이렇게 공지사항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뭐 문의사항도 클릭해서 게시판 문의하면 이제 답변이 오겠죠. 그다음 여러분 이 톱니바퀴 일반적으로 설정 메뉴죠. 제일 중요한 메뉴예요. 제일 중요한 메뉴. 지금 여러분 저는 회원 가입이 돼 있고 이미 책을 한 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오는 메뉴가 컨텐츠 등록이에요. 즉 전자책을 등록할 때는 이 컨텐츠 등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메뉴로는 못 만들어요. 어디? 바로 요 설정 메뉴에서 PDF 파일이든 다른 파일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처음 회원 가입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메뉴가 안 떠요. 다른 메뉴가 뜹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로그아웃을 하고 제가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 뒀어요. 뭐냐? 어, 출판사로 등록하지 않은, 그 다음에 책을 한 권도 만들지 않은 계정을 제가 등록했는데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새로 제가 다른 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계정으로 들어왔고 어떤 계정인지 보여드릴게요. 내 페이퍼 누르면 그죠? 클라우드 레인 다른 제가 가 계정은 아니죠. 새로운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 이름이 이운우인데 실제로 할아버지가 구름운의 비우 한자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는 항상 이렇게 쓰는데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요 설정. 그죠? 내 페이퍼에 들어와서도 이 설정은 똑같이 떠요. 똑같이. 자, 아까 전에는 내가 책을 한 권 출판했다. 이럴 경우에는 컨텐츠 등록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판매자 등록. 예, 여러분. 책을 한 권도 유통시키지 않았으면 유통시키고 싶으면 먼저 뭐부터 해라? 판매자 등록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 메뉴가 뭐냐? 북크크에도 있었어요. 내가 책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나중엔 나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정산해서 수익금이 들어와야 돼요. 인세가. 그러면 내가 받을 계좌 주소, 그죠? 핸드폰 번호, 그다음 개인일 경우 출판사 말고 개인일 경우에는 유페이퍼에서 세금을 떼고 신고하고 나에게 입금해 줘요. 그러면 세금 신고를 하려면 내 이름, 그다음 내 주민등록 번호를 유페이퍼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본인들이 세금 떼고 나한테 입금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죠? 정산받을 은행, 그다음 판매 배분율 보십시오. 북극하고 똑같죠. 유페이퍼가 30, 작가가 70. 만약에 시중 인터넷 서점 예스24, 알라딘 이런 데는요. 10%가 더 들어갑니다. 즉 내가 60, 업체들이 40을 가져가요. 아마 유페이퍼가 30 가져가고 인터넷 서점이 10% 가져가겠죠. 그렇게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고 보통 계약은요 2년입니다. 2년이고 나는 계약 취소하겠다 말 안 하면 계속 자동 갱신되도록. 그래서 내가 책 판매 안 하고 싶다 할 때까지 계속 책은 유통돼요. 이게 개인일 경우, 사업자일 경우 나는 출판사 등록돼 있고 사업자 등록까지 돼 있다. 윗부분은 똑같아요. 밑에 뭐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죠? 사업자명 입력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입력하냐? 사업자와 사업자끼리 돈이 오고 갈 때는요. 항상 뭐 그죠? 계산서를 끊어줘야 됩니다. 내가 돈을 받고 싶다. 그럼 내가 얼마를 나에게 달라고 계산서를 유페이퍼에 발급해 줘야 돼요. 그럼 유페이퍼는 그 계산서를 받고 돈을 나에게 입금해 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정산할 때 되면 유페이퍼가 알아서 메일 보내줍니다. 얼마 당신 정산 받아야 되니까 계산서 이렇게 발급해 달라. 계산서 발급하는 양식은 유페이퍼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줘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매자 등록을 마치면 이제 판매자 등록이 된 상태고 내 전자책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계정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제 나다움 계정, 그죠? 판매자 등록까지 다 된 계정입니다. 보십시오. 콘텐츠 등록이라 뜨죠? 클릭 하면 요런 창이 뜹니다. 자, 상단에 있는 메뉴부터 확인해 볼게요. 작업 중인 전자책. 여러분이 전자책을 업로드하고 싶으면 바로 이 메뉴에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내가 작업을 다 마쳤어. 그럼 제작 완료된 전자책은 이 탭에 저장이 돼 있고요. 판매 대기. 판매 대기는 내가 유페이퍼에 승인해 주세요라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승인이 안 됐어. 그죠? 혹은 승인이 거부됐어. 그럴 경우에 이제 요 탭에서 확인이 되고 판매 중 전자책, 그죠? 판매되고 있는. 만약에 내가 도서 정보를 수정하고 싶다. 바로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이라고 돼 있어요. 수정. 뭡니까? 뭐 저자 소개, 책 소개, 목차 뭐 이런 부분 내가 수정하고 싶다. 여기서 수정. 그다음에 ECN 발급 관리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입력할 필요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ISBN 자, 말씀드렸죠. 개인일 경우에는
ISBN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해 줘야 된다? 출판사가 해 줘야 돼요. 유페이퍼에서 해 줍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출판사 등록이 돼 있고 사업자 등록까지 돼 있다.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되지만 지금 이 탭은 그죠? 개인일 경우에 ISBN 발급 신청을 해야 돼. 보면 내가 등록한 책이 여기 뜹니다. 나중에 지금은 제 책은 진로도 나답게 한 권밖에 없으니까 이 한 권밖에 안 떠 있지만요. 그러면 등록해 둔 책을 클릭해서 ISBN 발급 신청 이렇게 누르시면 신청할 수 있는 창이 열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작업 중인 전자책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등록하냐? 보시면 화살표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활성화가 됩니다.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떠요. 혹은 이 부분 보시면 전자책 등록이라 돼 있죠? 똑같은 메뉴가 뜹니다. 클릭하면 검수 기준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책을 올리면 유페이퍼에서 이런 식으로 검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꼭 읽어 보십시오. 읽어 보시고 제가 그것까지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전자책 등록 클릭하면 여기 입력하는 거예요. 진로도 나답게 뭐 예입니다. 부제목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꼭 부제목 만드시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검색에 저자명, 이윤우, 출판사명, 공간 나다움, 출판일자. 자, 여러분 내가 이미 ISBN을 발급받았다. 그러면 출간 일자를 아무 날짜에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유페이퍼를 통해서 ISBN을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된다면 이 기간을 넉넉하게 잡으셔야 돼요. 왜? 유페이퍼가 뭐야 됩니까? ISBN을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해야 되고 그럼 신청한다고 바로 안 나와요. 며칠 걸려요. 그럼 거기서 발급된 걸 내가 받아서 나한테 또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된다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잡고 설정해 달라라는 겁니다. 카테고리는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 이렇게 그냥 클릭하시고 책 소개, 저자 소개 다 되면요. 어, 다음 단계로. 그러면 옆에 있는 탭이 열려요. 전자책 파일 등록. 보십시오. EPUB과 PDF 등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크크에서도 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빨리 넘어가서요. 왜? 요 강의에서 제가 다루려고. 여러분, PDF와 EPUB은 전자책 파일의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책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자책 파일 형태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 PDF와 EPUB입니다. 가장 많이 예전부터 활용했던 게 PDF죠. PDF는 뭡니까? 똑같은 페이지를 그냥 PDF 파일로 변환시킨 거예요. 그걸 그대로 업로드한 겁니다. 종이책이 있다. 그러면 종이책 파일을 그대로 PDF로 변환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DF 파일의 최대 장점은요. 단점이 아닌 장점은 페이지가 하나하나 바로바로 변환된 거기 때문에 종이책과 똑같은 페이지가 그대로 유지돼요. 단말기가 어떻게 바뀌든. 그죠? 스마트폰으로 보든 노트북으로 보든 스마트폰에서 10페이지, 종이책에서 10페이지는 그죠? 노트북에서 봐도 10페이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이 돼요. 뭐냐? 스마트폰으로 볼 경우에 한 페이지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글자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 버려요. 이 확대해서 봐야 돼, 확대해서. 그죠? 하지만 PDF는 페이지 수가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한글, 파워포인트, 인디자인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PDF 파일로 다 변환시키기 쉽다. 그다음에 복잡한 그래프나 이미지는 PDF 파일로 저장해서 보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어. 그다음 EPUB 여러분 EPUB은 정확하게는 뭐 EPUB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EPUB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줄임말이고요. 또 일렉트로닉 퍼블리케이션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왜 이 형식이 나왔냐면 단말기 차이에서 오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제정한 하나의 표준이에요. 아까 PDF의 최대 단점이 뭐라 했습니까? 단말기에 따라서 이 페이지가 이 판형이 그대로 있는 게 저장되기 때문에 굉장히 줄어든다 이거 스마트폰으로 볼 때. 또 노트북으로 볼 때나 큰 화면으로 볼 때는 커지겠죠. 하지만 EPUB은
바로 자동 공간 조정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알아서 작은 화면이면 작은 화면에 맞게 글자 크기, 자간, 행간이 다 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EPUB 파일일 경우에는요. 스마트폰으로 보면 스마트폰에 맞게 조정되고 노트북으로 보면 노트북 화면 크기에 맞게 조정이 돼요. 근데 이 장점이 또 단점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페이지가 다 달라요.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10페이지에 있던 게 노트북으로 보니까 7페이지에 와 있어. 분명히 이 이미지가 여기에 있었는데 또 다른 화면으로 보니까 이미지가 딴 페이지에 딴 위치에 걸려 있어. 이런 또 단점이 되기도 해요. 이 장단점이 오고 가는 것이죠. 하지만 복잡한 이미지나 그림들은요. EPUB보다 뭐가 낫다? PDF가 훨씬 낫습니다. 정교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EPUB은 아직까지 그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EPUB의 최대 장점은요. 자동 공간 조정 기능이다. 그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제 책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독서 모임할 때 어떤 사람은 종이책, 어떤 사람은 뭡니까? EPUB 파일에 전자책을 가져오거든요. 여러분 뭐 몇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요. 종이책 가져온 사람은 바로 찾아. 전자책으로 특히 PDF도 금방 찾아요. 페이지 수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EPUB은요. 내가 보는 화면에 따라서 위치가 다 달라지거든요. 바로바로 못 찾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EPUB으로 볼 때. 예, 이런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바로 뉴페이퍼로 넘어갈게요. 제가 30 분이 넘어가면 마음이 급합니다. 예.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자꾸 그렇게 돼요. 자, 우리는 그래서 EPUB이 아닙니다. 여러분, EPUB 형태의 파일을 만들려면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EPUB 파일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진로도 나답게라는 첫 책 출간하기 위해서 수십 군데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했거든요. 다 퇴짜를 맞았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때 저는 북크크를 몰랐어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럼 내가 전자책 만들어서 하겠다. PDF도 아니고 뭐 EPUB으로 나는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 EPUB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전자책 프로그램이 시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독학해서 내지는 글 입력하고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표지를 등록하려니까 표지를 못 만들겠는 거예요. 그 당시에 캔바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 표지 만드는 부분 때문에 제가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만큼 EPUB은요. 전용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셔야 돼요. 지금 EPUB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PDF 등록, PDF 등록. 그러면 PDF 전자책 파일 선택. 죠? PDF 등록이니까 PDF 파일을 넣어야죠. 당연하게 우리는 PDF로 등록할 거니까 아무거나 하나 그냥 열기. 북크크는 20 메가바이트였는데 유페이프는 아까 50 메가바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자책 ISBN 넘버는 필수 값이 아닙니다. 왜요? 나중에 신청하기 누를 수 있으니까 다른 탭에. 그렇죠? 내가 만약에 출판사 등록돼 있어서 내가 ISBN 번호는 뺍시다. 넘버가 번호니까 ISBN을 발급받았다면 그 번호를 여기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종이책 ISBN은 내가 먼저 같은 책인데 종이책을 판매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책 ISBN은 같은 책에 종이책 ISBN을 있다면 입력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책이지만 종이책과 전자책은 ISBN이 서로 다릅니다.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돼요. 있으면 넣으라는 거예요. 전자책 이시에는 뭐 넘어가면 되고요. 전자책 표지 파일 선택 클릭합니다. 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죠? 선택. 표지 템플릿 클릭하면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표지 템플릿들이 있지만 크게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좀 밋밋하다. 하지만 나는 무료로 이용하고 싶다.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돼요. 템플릿. 이렇게 해두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목차입니다. 여러분 어, 이전에 전자책 기본 정보에서 소개하고 저자 소개, 책 소개에서 저자 소개 냈지만 목차가 없었잖아요. 목차는 좀 독특해요. 잘 따라오세요. 목차명 입력. 자, 목차명 입력 들어가기. 페이지 번호. 이 부분 꼭 클릭해서 페이지 넣어야 돼요. 3쪽. 하고 목차 추가. 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일부 한글 프로그램. 그죠? 5페이지. 넣고 목차 추가. 자, 그러면 이제 소제목이 붙어야 되잖아요. 자, 소제목 잘 보세요. 소제목을 붙이고 싶으면 유페이퍼에서는요. 목차는 들여쓰기를 제공해 줍니다. 들여쓰기.
왜? 하위 제목이니까. 같은 라인에 안 두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내가 하위 제목을 달 상위 목차를 클릭해야 돼요 일단. 클릭. 요 밑에 달고 싶다. 달고 싶다. 그러면 이름을 뭐 1 장 뭐 한글 프로그램 하고 여러분 요걸 꼭 누르셔야 돼요. 선택한 항목의 하위에 추가. 내가 이거 선택했잖아요. 이 하위에 이 목차를 추가하고 싶은 거에 꼭 클릭해야지. 클릭하고 난 다음에 페이지 수 넣고 목차 추가하면 밑으로 달리는 거예요, 밑으로. 그렇죠? 그다음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3 부 하고 싶다. 3 부 캔바. 그죠? 그러면 이대로 클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밑에 또 달리는 거야. 그죠? 이 밑에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해제하고 뭐 10 페이지 목차 추가. 이래야 인제 바깥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층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뒀습니다. 수정하고 싶으면 눌러서 수정하시면 돼요. 또 뭐 눌러서 수정하고 싶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다 하고 나면요. 이제 전자책 등록. 저는 등록하면 인제 검수가 들어가겠죠. 예 등록은 못 누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등록되고 나면요. 제작 완료 전자책. 또 승인 나기 전이면 판매 대기. 그리고 나는 그전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개인일 경우에 ISBN 발급 신청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청하셔야 돼요. 내가 없으니까. ISBN이 있어야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신청까지 하고 그러면 승인이 날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더 뭐 없어요. 알아서 모든 인터넷 서점에 다 유통시켜 줘요, 뉴페이퍼가. 그거 하라고 30% 떼주는 거니까. 그죠? 음. 요 정도로 뉴페이퍼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강에서 조금 더 전자책과 관련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그다음 전자계산서 발급, 출판사 등록 뭐 요런 부분은 출판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대상으로. 그리고 혹여나 개인이지만 나중에 출판사 등록, 사업자 등록까지 해서 팔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음 강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